패스. 초등학교 2학년 경기에서 게임을 패스로 풀어나간다면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코치들이 패스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8살 이전의 패스? 하라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선수가 패스하려고 하면 그냥 드리블 하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축구장에 가면 공을 보면 미친듯이 달려들고 공을 잡으면 골대로 무작정 드리블하며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패스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이들의 축구 실력은 어디쯤일까요? 인사이드 트래핑, 인사이드 패스, 저글링, 콘 드리블, 그 어느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달려들어 공을 뺏고 상대 골대로 전진합니다. 페이크 동작, 헛다리, 팬텀 그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코치들은 이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잡고 달리는 이런 아이들. 충격적이게도 제가 만난 모든 코치들은 그들이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그들의 말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제 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6살부터 스루 패스를 했습니다. 수비수 2-3명을 자기가 달고 있으면서 동료에게 공을 연결해 어시스트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뒤늦게 배운 초등학교 저학년 패스의 비밀을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세 이하 축구는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공을 보면 미친듯이 뛰어드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빼서 달립니다. 인종차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동양인보다 서양, 아프리카, 남미 아이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 코치가 아무리 포지션을 정해줘도 경기장 저 반대쪽에서부터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공을 뺏은 후 상대편 골대로 달리는데 이건 그나마 양반입니다. 우리 편이 공을 잡고 있어서 코치가 바로 옆에서 더 넓게 벌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정말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들리는데 몸은 이미 가고 있는 건지 어느새 경기장 반대편에 있는 같은 편에게 굳이 달려가 바로 옆에 서서 공이 빠져나오기만을 기다리다 공이 나오면 냅다 뜁니다. 심지어 같은 편 공을 뺏어서 뛰는 아이들도 꼭 팀에 한 명씩은 있습니다. 7살이 되면 그나마 모두가 이러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팀에 꼭 한두 명은 있습니다. 팀의 정말 민폐인데 7살이 되면 이랬던 아이들이 어느새 팀의 에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민폐였던 선수, 다른 부모들에게 미움받던 선수가 모두의 기대를 받는 선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 선수는 그대로 놔두고 여전히 패스 축구를 위해 패스를 하라고 지시하는 건 어떨까요? 이 친구는 윙에서 공을 잡고 멋지게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하는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 수행하고 다른 선수들은 패스 플레이를 멋지게 하는 팀이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에이스와 다른 선수들 간의 실력차만 더 벌어지고 각 선수별로는 내 아이의 축구 실력을 갉아먹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공을 잡고 패스를 하던 아이는 어느새 공을 잡고 에이스에게 무조건 공을 줘버리는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지고 있으면 모두가 이 에이스에게 공을 줘버리려고 안달이 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잠깐 나는 틈을 이용해 다른 아이들에게가 이 에이스에게 무조건 패스하라고 지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축구 기술을 사용해볼 기회를 잃습니다. 공을 잡아도 주변에 에이스가 오면 힘없는 발로 톡 차 그 아이에게 공을 헌납합니다. 이런 경기에서 A라는 코치가 패스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이런 경향을 더 강화시키기만 합니다. 절대 한두 명을 제치고 공간을 찾아 패스를 하지 못합니다. 이미 축구 실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8살 에이스는 패스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이겨야 하는 경기일수록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합니다. 동료들 그 누구도 달리면서 볼을 트래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에이스 스스로도 달리면서 패스를 정확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에이스는 동료를 무시하고 동료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공이 자신에게 올 거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골대로 달려가지도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악순환만 계속됩니다. 그러다 에이스가 공을 뺏기면 수비만 합니다. 그렇다면 A 코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코치는 이 에이스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때부터 냉정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콘이 되어버립니다. 이 에이스들 몇 명만 잘 키우기 위한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에이스와 다른 선수들과의 간격은 점점 커지고 아이들은 그런 실력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느낍니다. 그 팀은 결국 에이스도 드리블 슛만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다른 선수들은 축구의 흥미를 잃고 물거리가 되거나 에이스의 좋은 친구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코치에게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최고의 에이스를 키워낸 훌륭한 코치니까요. 다른 선수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패스도 제대로 못한 선수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B라는 코치, 저 같은 코치가 절대 패스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연습 때 써봤던 볼터치를 시합 중에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우리 골대 앞에서 발바닥 터치를 하면서 깡총깡총 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 어시스턴트 코치와 부모들은 하나같이 패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전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왜 내가 패스하라는 말을 경기 중에 하지 않는지, 그리고 한 달 후, 오랜 시간도 아니고 딱 한 달 후 많은 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말해주었습니다. 너의 인사이트에 놀랐다. 너 덕분에 우리 팀에서 지난 1년간 가장 실력이 늘지 않았던 선수들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그중 H는 가장 못하는 선수였는데 2달 만에 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별거 없습니다. 너가 볼을 가지면 절대 패스하지 마. 뺏기지도 마. 그냥 지켜. 그러면서 너가 좋아하는 무브를 한 개만 보여줘. 그거면 돼. 어떤 것도 괜찮고 어디에서든지 괜찮아. 드리블도 좋고 훈련할 때 내가 가르쳐준 볼키핑 움직임도 좋아. 너가 너의 무브를 한번 보여주고 나면 그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드리블을 해서 더 달려가도 좋고 슛을 해도 좋고 패스를 해도 좋아. 하지만 먼저 무언가 하나만 보여줘. 그리고 뺏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 너가 다시 뺏어오면 돼. 너의 동료들도 다시 그 공을 뺏기 위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 선수가 공을 뺏기면 저는 둘 중 하나를 외칩니다. 아직 너 거야. 가서 가져와. 혹은 그래 그거야. 멋지다. 잘했어. 절대 잘했는데 아쉽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더 하면 완벽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 아이들에게 잘한 건 잘한 거지 한 개만 더 했으면 더 좋을 뻔했던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볼을 키핑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도 볼을 잃지 않고 키핑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경기에서 한두 경기 진다고 해서, 그리고 시즌 내내 진다고 해서 중학교에 올라갈 때 스카우터들의 등받게 나는 건 아닙니다.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영상을 빨리 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패스를 하지 않게 되면 생기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소극적인 성격의 선수나 복잡한 걸 싫어하는 선수들은 공을 아무 곳에나 차버립니다. 배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선수들에게는 그냥 축구를 못하는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무브를 시도한다면 그게 탈압박이나 드리블과는 거리가 먼, 심지어 그냥 발바닥 터치 오해일지라도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나이 때 축구를 못하는 아이들은 압박 속에서 축구 동작을 정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당탕탕 공이 어디든지 튑니다. 그럼 이때는 50대 50입니다. 내 공이 되거나 뺏기거나, 뺏기면 저는 소리칩니다. 이거 아직 네 거야. 다시 가져올 수 있어. 가자. 그럼 이 선수는 공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어느 포지션에 있든 바로 압박해 공을 뺏어오는 습관을 들입니다. 때로는 뺏어오는데 재미를 들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재능을 찾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발바닥 터치로도 탈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자신감을 얻고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도 무언가를 하는 아이구나라는 존재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슬며시 팬텀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팬텀이 이 나이대 아이들이 탈압박하기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이 아이가 팬텀 기술 하나만 익히더라도 이제 더 이상 팀의 마이너스가 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이 선수의 성격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할 일만 하면 탈압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아가고 공이 자신의 구역으로 왔을 때 바로 달려들어 압박해주는 팀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 나이 때 패스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위험 지역이거나 좋은 지역에서 아이가 공을 잡았을 때 코치 눈에는 공을 패스할 곳이 보이고 패스해야 할 상황이란 게 쉽게 인지됩니다. 하지만 6살, 7살 선수들은 공만 보입니다. 공을 보고 볼 키핑을 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패스할 곳을 찾아 눈을 들면 이미 공은 뺏기고 없습니다. 코치 말대로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공은 없습니다. 주도성도 없고 실패 경험만 쌓게 됩니다. 하지만 공을 잡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내 눈은 이미 공에 고정되어 있으니 볼 컨트롤은 더 쉽고 다가오는 상대팀을 어렴풋이 인지하는 능력을 천천히 키우게 됩니다. 이 선수들에게 남은 건 훈련으로 공을 보지 않고 팬텀, V컷, 드래그, 페이크 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능력을 키우는 것과 빠르게 몸이 반응하는 피지컬을 키우는 겁니다. 그제야 선수들은 조금씩 공에서 눈을 떼고 상대편과 주변을 살피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로 키워집니다. 이때부터 공을 잡자마자 패스 줄 곳을 찾는 건 공과 내 시선이 봐야 할 곳의 차이도 너무 크고 공을 잡으면 도망칠 곳부터 찾는 안 좋은 습관들만 키워지게 됩니다. 먼저 공을 확실하게 내 공으로 만들어 놓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치들도 이 부분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이 나이대 강팀은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각 플레이어들이 얼마큼 자신의 역할을 해내느냐도 강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팀 동료에게 패스를 했을 때 저 볼이 살아서 나에게 다시 오거나 골로 연결될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동료들에게만 패스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마냥 순진하지만은 않습니다. 코치가 패스를 하라고 해서 패스했다가 뺏겨서 골을 먹으면 코치에 대한 신뢰도 잃고 팀메이트에 대한 신뢰도 잃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을 받고 한두 명을 제쳐낼 수 있는 자신감은 이후 축구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볼 트래핑이 길어서 뺏기더라도 바로 뺏어오면 된다는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내가 공을 잡았을 때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이 자신감과 마음가짐은 내가 공을 잡았을 때 경기를 내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베이스가 되어줍니다. 그냥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패턴 플레이를 하기 위한 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윙백이 똑같이 공을 다시 중앙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위치에서 이 상황에서 공을 받았을 때 뭐를 하는 게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앙 수비수에게 백패스를 하는 게 최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플레이는 경직되어지고 선수는 감독의 말대로 움직이는 체스의 말과 같은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나가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똑같이 백패스를 하더라도 이 선수는 자신이 미리 생각해 놓은 공간으로 바로 움직여 빌드업의 하나의 기점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키워진 선수들은 우리 팀 축구 재능의 또 다른 모습이 되어줍니다. 9세부터 12세 축구팀, 우리 팀에는 드리블만 잘하는 에이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수비수, 미드필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한 명의 상대편은 제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9세부터 12세 축구팀, 초등학교 축구팀에서는 드리블러 에이스와 다른 선수들과의 간극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리고 코치들은 내 아이의 팀이 이런 식으로 한 명의 드리블러만 키워지는 환경의 축구팀이 아닌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은 좋은 코치를 소개시켜주고 코치에게 아이를 맡기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코치에게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두 명만 잘 돼도 성공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한 명입니다. 코치가 우리 아이를 살아있는 코너로 사용하고 패스해주는 벽으로만 사용한다면 그 팀에 남아있는 게 과연 우리 아이에게 좋을까요?
코치에게만 좋을까요? 축구를 볼 줄 모르신다고요? 축구는 볼지 몰라도 축구 선수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으신가요? 메시와 호날두의 차이, 캉테와 토니 크로스의 차이, 홀란드와 수아레스의 차이 등은 하이라이트 조금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으신가요? 수많은 축구 유튜버들이 축구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축구는 코치를 믿고 코치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말을 요즘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을 잘 따르는 착한 학부모가 되실 건가요? 저는 한 코치 아래에서 1년에 20명 중 한두 명만 프로에 가도 명문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코치 유튜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한두 명만 프로에 가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코치로서 프로를 꿈꾸는 다른 18명의 부모에게는 코치를 믿고 축구에서 조금 떨어져 부모의 역할에만 충실해 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저는 제 학부모들에게 처음부터 말합니다. 모두가 프로에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나와 함께하면 모든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 적어도 최상위 리그인 세미프로 리그에서 뛸 정도의 실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항상 개별적인 축구 활동을 추천합니다. 이 아이는 세밀한 드리블과 볼터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팀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A 혹은 B 아카데미가 있는데 각각 어떤 강점이 있으니 둘 중 하나를 가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이 아이는 볼 감각도 있고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도 하지만 베이직 모터 스킬이 덜 올라와서 축구공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보다 공 없이 스텝 밟는 걸 많이 해야 합니다. 집 앞에 분필로 사다리를 그려놓고 연습을 해도 좋고 줄넘기를 해도 좋으니 이 훈련을 먼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혹은 이 아이는 우리가 연습은 마룻바닥에서 하고 시합은 잔디에서 하는데 아직 키가 작고 힘이 없어 마룻바닥에서 연습할 때는 공이 잘 굴러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공이 상대적으로 잘 안 나가는 잔디에서는 힘이 부족해서 실력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대로 꾸준히 연습하면서 나중에 키가 커지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키가 커지고 힘이 붙으면 연습 경기 실력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자신감만 불어넣어 달라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아이의 부모에게 이 아이는 제 능력으로는 답이 없으니 다른 팀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은 정말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그러니 축구를 하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프로를 가는 선수들을 배출한 지도자와 클럽이 있다고 해서 내 아이가 그 선수를 위한 콘이 되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만 재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선수, 민첩하지는 않지만 순발력 있는 선수, 다리는 느리지만 힘이 좋은 선수, 몸이 약해 공을 자주 뺏기지만 계속 뛰어다니는 선수, 공이 오면 패스하기만 바쁜 선수, 모두 일찍 특성을 발견해 키워준다면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에게 처음부터 패스를 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 선수들은 그냥 공을 헌납하는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축구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